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태돌입니다. 예. 예, 오늘 뭐 이렇게 주제 그대로요. 알파고 또 그 후에 또 인생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가벼운 내용은 아닙니다. 또 무겁지도 않으니까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는 바둑을 두던 사람입니다. 45살에 바둑을 시작을 했고요. 2019년 은퇴할 때까지 약 30년 이상 바둑을 뒀습니다. 이 30년 세월에 그렇게 뭐 굴곡이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비교적 의미 있고 그런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벌써 10년이 다 됐는데요. 예, 그때를 한번 돌아가 보셔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파고를 만드신 분이죠. 데미스 하사비스와의 화상으로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분은 알파고 이후로 의료 쪽으로 가서 알파폴드를 만드셔서 노벨상까지 또 받으신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알파고 그 대국 제의를 받았을 때는요. 제가 사실 대국 그 뭐 승부나 이런 대결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벤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체스 같은 경우에는 진즉에 컴퓨터가 인간을 정복을 했죠. 바둑도 언젠가는 컴퓨터가 인간을 정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6년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죠. 이제 시작이구나. 바둑도 이제 시작됐구나. 그 시작점이 출발이 나구나. 굉장히 또 기쁘고 또 기쁘게 받아들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준비가 많이 부족했어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요. 대국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미리 좀 리허설을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또 특히 마음가짐 측면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했는데 정말 그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사진에도 보이죠? 활짝 웃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웃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알파고의 기보를 한번 봤어요. 대국 시점으로 5개월 전에 기보인데요. 그 당시 그 기보를 봤을 때는 다른 뭐 바둑 프로그램과 차별성은 좀 느껴졌습니다만 저와 대결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참 그렇죠. 근데 5개월 전에 그런 기보라는 게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5개월 후에 알파고가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요. 참 바둑의 프로 기사로서도 그렇고요. 대국 당사자로서는 더더욱 그런 부분이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실수들을 하는 것 같아요. 과거, 현재만 보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미래에 이것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좀 반복되는 실수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미래를 보는 그런 해안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결과 이렇게 됐죠. 예. 이게 이제 삼국을 패배하고 나서의 그런 인터뷰 사진입니다. 참 어려웠죠. 예, 이세돌이 패배한 것이지 인간이 패배한 것은 아니다. 라는 나쁘지 않은 멘토와 함께 이렇게 패배했습니다. 참, 예, 힘들었습니다. 일단 시리즈 전체가 넘어간 것도 사실이고요. 뭐 1, 2, 3국 패배할 때 제가 어떤 큰 힘을 발휘한 것도 아니었고요. 또 이날이 결혼 10주년이었습니다. 예. 준비도 안 하는 사람이 그날따라 준비를 했어요. 3대 0으로 승리하고 좀 하려고 했는데 3대 0은 3대 0인데 뭐가 좀 바뀌었어요. 예. 참 그런 상황에서 여기 딥마인드죠. 딥마인드 쪽에서 샴페인 하나 올려주더라고요. 축하한다고. 예. 참 어찌나 약오르든지. 예.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기사나 댓글 같은 걸 찾아보질 않아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찾아보질 않는데 이날은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5대0 뭐 4대1 뭐 그렇게 이긴다고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 가지고요. 예. 온라인상에서 제가 죽었나 살았나 좀 찾아봤는데 댓글을 보면 뭐 악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응원의 댓글이었어요. 뭐 그리고 동료 지인들의 따뜻한 말, 격려의 말, 가족의 그런 따뜻한 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응원의 댓글을 달할 수 있고 그렇게 격려의 말,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것,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게 정말 AI는 할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의 그런 능력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게 사국의 모습이에요. 사국이 이제 걸어 나오는 사진인데요. 예. 예. 예, 굉장히 거만하죠? 예. 예, 1, 2, 3국 치고 이제 4국 한 판 이겼는데 많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박수 쳐 주셔서 약간 쑥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자, 4국의 이제 이게 기본인데요. 저희 78수 이후에 알파고의 버그가 일어나면 78번째 수를 많이 기억해 주십니다. 이 대국의 승부수는 68번째 수였어요. 78번째 수는 68번째 수를 둘 때 이미 좀 결정된 연계된 수순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68번째 수는 이게 통했기 때문에 이제 승부수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통하지 않았다면 이바둑의 패착은 68번째 수였을 거고요. 또 심지어는 이세돌이 1, 2, 3국 치더니 살짝 멘탈이 뭐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수입니다. 오직 알파고의 버그를 일으키겠다는 일념하에 두어진 수죠. 뭐 이렇게 결과 승리까지 이어졌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이 대국을 승리하기 위해서 저도 바둑에 이런 철학이나 신념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저 68번째 수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수죠. 이 바둑을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철학, 신념을 꺾고 두었어야 했는가? 물론 인간적인 결정이죠. 그 당시 제가 이제 핀치에 좀 몰려 있었고 또 가족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 뭐 딸 같이 있었고요. 많은 또 저를 응원해 주신 분은 동료, 지인들 그런 것이 있었죠. 아마 개인, 저 혼자만의 그런 패배라고 생각을 했으면 저 68번째 수를 두지 않았을 겁니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만의 패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68번째 수를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판단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5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특별히 그런 작전이나 이런 준비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리즈가 넘어가 있고 1승을 했기 때문에 평상시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미 이 당시에는 인간이 정상적으로 이기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알파고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10번기의 모습입니다. 여기 10번기는 잘 모르시죠? 예. 여기 이제 요 사진상에 나오는 친구가 구리, 중국의 구리 구단입니다. 제 필생의 라이벌인데요. 저와 나이도 동갑이고요. 저 여기 사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때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처음 만난 게 만 12살 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참 형님인 줄 알았는데 저랑 동갑이라. 예. 참 그 수많은 대국에서 만났고요. 결승전에서 3번 만났습니다. 제가 첫 결승전은 0대2로 패했고요. 그다음에 2대1, 또 3대2 승리하면서 중국에서 화가 나 가지고 제가 구리구단 이길 때 막 반집씩 이기고 질 때는 만방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렇게 또 제안도 오고 했었습니다. 10번기라는 게 제 바둑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번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시대의 1인자들만
할 수 있는 그 이전에 10번기가 벌어졌는데 80년 이전 그러니까 요 대국 그 10번기가 이루어지고 8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10번기가 열린 겁니다. 그만큼 명예로운 기사로 가장 명예로운 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의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승리했을 때 뭐 리턴도 있겠습니다만 패배했을 때 리스크도 굉장히 큰 대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요게 10번기 일국의 그런 기보입니다. 잘 모르시죠, 바둑을? 예. 검은 것은 흑이요, 하얀 것은 백돌이 뭐 이 정도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요 내용 모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바둑에서 우리가 목표를 삼을 때 명국을 두고 싶다, 이런 게 공통된 거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바둑도 물론 명국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명국이라는 건 신기루 같은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명국을 만드는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국이 제 바둑 인생에 가장 명국에 근접한 대국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예. 이 대국 한 수 한 수에 제 바둑 인생 모든 것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구리구단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대국 한 판에 자신의 그 쌓아왔던 것, 이런 것들, 생각들이 이 한 판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내용상으로는 뭐 명국이라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명국이라는 게 어디 뭐 꼭 내용만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AI 시대가 되면서요, 개성, 감정, 스토리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고리고단과 처음 만남, 또 수많은 대국들, 그 결승전의 대국, 그것을 통해서 10번기가 이루어졌고요. 극적으로 이루어졌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대국이 나오는 겁니다. AI는 이런 게 없어요. 지금 물론 인간의 그런 바둑과 AI 바둑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사람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AI 바둑에서 이런 개성, 감정, 스토리가 있습니까? 아까 10번기 일국 명국에 가깝다고 이렇게 제 인생에, 그렇지만요, 이제는 그 10번기 일국을 보고 공부하는 그런 기사들은 없습니다. AI가 나오면서 모든 걸 다 바꿔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그 아까 10번기 그런 기보, 대국의 그런 기보들은 의미가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수 한 수 둘 때요, 그 당시만으로 두질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만남, 첫 대국, 뭐 결승전에 그런 수많은 대국, 또 저랑 동갑이고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많은 바둑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요. 많은 스토리들이 있죠. 우리 둘만의 무언가가 있죠. 필생의 라이벌로서 저는 그것에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AI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단순히 바둑의 그런 기술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 한 수를 두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감정 속에서 고뇌해서 한 수씩을 두어 가지만 AI는 그런 게 없죠. 근데 이게 비단 바둑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얘기는 아닙니다. 요즘 뭐 정말 급변하고 있죠. 챗GPT 나온 이후로 쫙쫙쫙 AI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중국의 시댄스인가요? 저는 아직 사실 사용해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기존에 있던 영상 프로그램들보다 훨씬 진일보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영상, 글, 음악, 미술 각 분야의 AI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죠. 딱 봐도 이제 조금 있으면 정말 AI가 인간 못지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개성, 감정, 스토리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글을 씀에 있어서, 또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게 담겨 있지가 않아요. 인간만의. 저는 알파고 때 이미
좀 나뉜 것 같습니다. AI가 하는 일,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나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룰이 명확하고 한정적인 상황에서 AI는 정말 강력한 그런 힘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기준을 정하고요. 방향을 정하고 또 개성 이런 거를 넣고요. 또 마지막을 정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이 그렇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작년에 뭐 자서전 형태로 좀 책을 썼습니다. 많이 좀 봐 주시고요. 예. 그걸 쓰면서 느꼈던 건데요. 저는 약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글 같은 경우에 정말 AI가 뭔가 다 대체하는 거 아닐까? 저는 써 보면서 느낀 건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개성을 갖고 있죠. 이 수많은 개성들을 어떻게 AI가 다 대변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신만의 그 개성을 담아서 감정을 담아서 자신의 스토리를 써 나갔을 때 AI가 그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인간만의 무언가가 남아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알파고 대국에서 많이 좀 준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AI 시대요. 오히려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더욱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AI에 대해서 찬성론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스토리들을 만들어 가시겠죠. 참 그런 선택, 바둑도 선택이고 인생도 선택의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만의 그런 개성, 감정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의미를 담는다면 저는 정말 자신만의 그런 멋진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것에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